자, 엄유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식용작물학 첫 시간이네요. 어제 이제 재배학에서 배웠던 이제 내용들이 여기 이제 제일 앞부분 식용작물의 제일 앞부분 작물 기초 부분은 이제 재배학 내용 가지고 이제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많이 하지 않아도 뭐 내용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이제 그 외떡잎 식물하고 쌍떡잎 식물하고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뭐 이쪽 작물 기초 쪽에서 좀 많이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이제 그 테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보면 보기로 하고 전체적인 이제 일단은 카테고리부터 보면 제일 앞단은 이제 작물 기초고 이제 미국이 이제 벼, 그다음에 맥잡두서 그러죠. 맥잡두서,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맥류에는 이제 보리, 밀, 호밀, 귀리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 잡곡에는 옥수수, 수수, 조, 비, 기장, 그 다음에 메밀, 밀모 이렇게 되어 있고, 두리에는 이제 콩, 팥, 녹두, 동부, 강낭콩, 그 다음에 완두 이렇게 6가지. 그 다음에 서류에는 뭐 감자, 고구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자 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 파트별로 보면은 일단은 뭐 첫 번째 이제 형태하고 이제 구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생리 생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환경. 그 다음에 뭐 재배 기술. 기타 해서 이제 뭐 특수 재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용. 수학과 이용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자의 맥류도 이제 뭐 보리는 뭐 이렇게 각 단원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출제는 보면 이제 여기 작물 기초에서 뭐 한두 문제, 그러니까 뭐 작물 기초 쪽은 이제 재배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충족이 돼.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벼는 이제 전체 봤을 때 한 50% 정도, 그러니까 한 10문제 정도. 뭐 바로 이제 전에 봤던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한 12문제까지 출제가 됐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두세 문제 정도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 맥류에서 이제 좀 내용이 많은 것들은 이제 보리라든지 옥수수, 콩, 뭐 감자는 감자고 고구마는 거기 동일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씩, 그렇지? 감자 고구마 한 문제, 콩 한 문제, 옥수수 한 문제, 보리 한 문제. 나머지들은 이제 그 혼합형으로, 그러니까 선지 하나 정도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출제가 돼. 그래서 이제 식용작물학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카테고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뭐 뭘로 되어 있는지, 맥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잡혀 있어야지 좋겠지, 그렇지? 뭐 항상 이제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 얘네들하고 이제 차이점, 보리하고 뭐 옥수수의 차이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차이점도 이제 익혀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책을 보죠. 12페이지. 뭐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작물학에서 재배학에서 했던 내용하고 겹치잖아, 그렇지? 거의 동일해. 그래서 간단하게 볼 건데, 뭐 이게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이제 또 뭐 식물작물만 학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해보자고. 또 반복한 면에서. 자, 작물 개념, 인류가 이용할 목적으로 경작 쪽 또는 이제 재배하는 식물을 말한다. 재배학 어디에서는 이제 인간이 경기를 이용해서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올리는 경제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물은 이용상, 경제상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식물, 그래서 작물이라고 했었고요. 재배 개념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 양가로 2번에 보면 인간이 이용하는 부위는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야 되고 또 기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용 부위가. 그다음에 뭐 기형 작물은 작물은 이제 재배하는 사람이 재배하는 작물이다 보니까는 인간은 보호하에 있고 야생종은 또 이제 스스로 생존해야 되니까 자연에서 생존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생존경에 유리한 형태로 발달이 됐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양가로 5번에 보면 뭐 공생관계도 있다 정도. 뭐 재배 이론에서 보면 13페이지 그 위에 있는 내용은 일정 면적에서 최대 수량을 올리려면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먼저 이제 유전성, 품종 관련된 거고 밑바탕이죠. 그다음에 재배 환경, 그다음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제 채소유리 법칙이 적용이 된다. 리비히의 채소유리 법칙. 채소유리 법칙도 자꾸 들어서 그렇게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작물의 분류. 자, 식용작물에는 이제 미곡, 맹류, 잡곡, 두류, 서류 이렇게 구분이 된다. 뭐 여기 지금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미곡에는 이제 담수 상태에서 기르는 이제 논뼈, 이제 한문은 수도라고 그래요. 수도. 도자가 이제 벼도자야. 밭뼈는 이제 육도라고 하고, 육도. 도자가 여기 벼도자. 수도, 뭐 그 육도 할 때는 문육자. 육도, 수도, 뭐 그래. 그다음에 맹류에는 이제 보리밀, 호밀, 귀리. 잡곡에는 옥수수, 초, 수수, 피, 기장, 메밀, 율무. 여기서 맹류 중에서 여기 호밀만 타가수정 작물이야. 호밀만. 이것도 좀 기억해두는 게 좋아. 그냥 계속. 뭐 출제도 되니까. 풍매화하고. 잡곡에는 이제 옥수수하고 여기 메밀, 율무가 타가수정 작물이고, 나머지는 다 자가수정 작물이야. 근데 식용 작물 중에서 타가수정 작물은 요거야. 네 가지. 호밀, 옥수수, 메밀, 율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는 다 풍매화야, 풍매화. 타가수정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수분이 된다 그런 얘기지. 얘만 이제 충매화라고. 나머지는 다 풍매화. 자, 풍매화, 충매화는 보면 이제 작물 중에 이제 꽃이 이렇게 좀 이쁘게 피는 거 있잖아. 화려하게 좀 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매화야. 그러니까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좀 아름답게 피우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꽃을 보기 힘들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꽃을 보기 좀 힘들다고. 그 다음에 두리 중에는 이제 콩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그 다음에 뭐 여기 땅콩도 있네, 땅콩. 땅콩 빠졌네. 완두. 이제 두리들은 이제 콩과 중에 그 콩만 좀 단백질 함량이 높지, 그치? 거의 45% 정도. 나머지는 다 탄수화물이고, 나머지 콩 외에 다른 작물들은 이제 두가 작물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함량, 전분 함량이 높은 그런 작물들이지. 그다음에 서류, 고구마, 감자. 고구마는 덩이 뿌리, 괴 근이고, 감자는 덩이 줄기고. 이제 고구마하고 감자 쪽에서는 이제 그 괴근의 형성하고 비대 쪽이 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제 그 개별 단원에서 이제 볼 거고.
자, 공예작물 특성은 상품 작물이고 황금 작물 성격이 강하다. 품질이 수작물보다 우선한다. 가공시설이 필요하다.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공예작물의 종류로는 이제 유료작물, 이제 기름을 짜는 작물이지. 참깨, 들깨, 평지, 유체를 평지라고도 해. 십자가 작물이지. 들깨, 그다음에 아주까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마자, 아주까리유 또는 피마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다음에 뭐 유료작물은 암화와 목화도 있지. 암화하고 목화 어제 했던 것처럼 얘는 이제 섬유작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섬유류 작물에는 이제 목화, 모시풀은 이제 점화라고도 하지. 삼의 줄기, 섬유로 이용이 되지. 왕골, 골풀. 뭐 골풀은 뭐 이제 잡초성이니까. 그다음에 기호류 작물에는 담배, 혹, 차나무, 우리가 이제 즐기는 용도로 사용되는 작물. 그다음에 양료 작물에는 이제 인삼, 박하, 제충국, 작약. 뭐 인삼은 다 아는 거고. 그다음에 제충국은 어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천연 살충제야. 천연 살충제. 꽃에서 나오는 이제 피레트린 성분을 이제 살충 성분으로 이용을 해. 작약. 그다음에 당뇨 작물. 사탕무, 수수, 사탕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탕수수는 정일성 작물이라고 어제 얘기했어. 중간 식물, 정일성 식물. 그다음에 전분류 작물에는 이제 고구마, 감자,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분 작물 또는 사료 작물이지. 그 밖에 특용 작물로는 향료 작물, 염료 작물, 수액 작물 등이 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자, 사료 작물에는 이제 화분과 콩과가 이제 주로 많고, 화분과로는 이제 티머시. 누가 이제 녹비 작물 많이 대응되는 게 티머시하고 엘펠퍼 이런 종류잖아. 티머시는 화분과고 엘펠퍼는 콩과야. 그다음에 뭐 그레스류, 뭐뭐 그레스 이렇게. 오체드 그레스, 라이 그레스, 톨페스큐, 블루 그레스, 버미다 그레스. 버미다 그레스는 난지형 목재야. 난지형. 한지형 목재는 티머시, 엘펠퍼 이렇게 있었고, 자꾸 들어서 기억해야 돼. 그 밖에 사료 작물에는 이제 괴경인 뚱딴지, 돼지감자라고 하고, 기타 풀이 채소들이 사료 작물로 이용되는 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풋거름 작물, 녹비 작물 또는 비료 작물. 청해 때 갈아엎어서 비료로 이용되는 작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화분과 녹비 작물에는 이제 그레스류, 이탈리안 라이그레스, 귀리, 기타 호밀 등도 있다. 호밀도 이제 풋배기 때, 청해 때. 콩과 풋거름 작물로는 이제 자원형, 배치, 레드클로버 이런 것 종류가 이제 콩과 녹비 작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다음에 원예 작물은 채소, 잎줄기 채소, 그래서 엽경채류 그러지. 엽경채류. 그래서 배추라든지 이게 잎이라든지 줄기를 우리가 가식 부위로 이용하는 그런 작물. 배추, 상추, 시금치, 파, 마늘. 그다음에 열매 채소에는 오이, 호박, 참외, 토마토, 딸기, 가지. 다 아는 내용이지. 과채류라고 하지. 그다음에 협채류, 꼬투리 채소들, 콩과 작물들, 완두, 강낭콩, 동부 등등등. 자, 뿌리 채소로는 이제 감자, 고구마, 생강. 생강은 보통 근경이라고 해. 근경. 뿌리 줄기지 우리말로 보면 근경. 뿌리 근자에다 줄기 경자. 무, 당근, 비트 등. 그다음에 과수류에는 뭐 어제 집약에서 봤던 것처럼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갑과류. 인과류는 이제 꽃받침, 꽃받기가 열매로 발달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과나 비파. 그다음에 준인과류는 시방이 과실로 발달한 거, 감이라든지 감귤. 그다음에 핵과류는 이제 그 종자 바깥에 이제 내과피가 이제 단단해진 그런 씨핵이 있는 종류의 과실을 이제 핵과류라고 하지. 뭐 복숭아, 살구, 자두, 앵두. 거기 복숭아, 살구, 자두, 앵두. 그다음에 뭐가 하나 빠졌네.
여기 비슷한 거, 살구하고 자두하고 비슷한 거 뭐 하나, 뭐가 있지? 그거는 이제 2년생 가지에서 과실이 열리는 그런 작물이야. 과수류야. 바로 이제 전해차 이제 국가직 9급에서 나왔었는데, 1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과수류, 그 사과배. 그러니까 1년생, 2년생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아니 1년생이란다. 그 사과배는 3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야. 나머지는 다 1년생이다 이렇게 보면 돼. 지금 나온 핵과류에 나와 있는 복숭아, 살구, 자두, 앵두는 2년생 가지, 사과배는 3년생 가지, 나머지는 다 감, 뭐 감귤, 뭐 이런 것들은 다 1년생 가지, 무화과 이런 것들은 1년생 가지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다음에 장과류는 이제 외과피가 발달해서 우리가 먹는 부위가 되는 그런 이제 과수류가 포도, 무화과, 딸기 다 이렇게 1년생 가지에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과수지. 그다음에 갓과류는 뭐 밤, 포도. 그다음에 화훼 및 관상식물, 초본류, 목본류 나눠서 초본류는 뭐 국화, 코스모스, 달리아, 꽃창포, 튤립, 난, 펜지. 그다음에 목본류에는 철쭉, 동백. 목본류는 다시 이제 관목과 교목으로 나누는데 키가 작은 거 관목, 키가 큰 건 이제 교목. 철쭉은 관목이고 동백, 꽃사과 이런 것들은 이제 교목 중에서 키가 큰 것 중에서 조금 키가 약간 작은 것을 이제 소교목 또는 아교목이라고 해. 동백이나 꽃사과는 이제 아교목 쪽에 속하고, 목련이나 고무나무 등은 교목에 속하지. 그다음에 알뿌리 화초. 그 밑에 뭐 초화류를 뭐 이제 인경인지 구경인지 근경인지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작물 중에 이제 얘가 이제 인경인지 구경인지 그것들 좀 알면 좋겠어. 작물 중에 인경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비늘잎 또는 비늘줄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 종류가 이제 비늘잎이지. 뿌리 채소 중에 그 양파는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촉진되는 거.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뿌리 채소들 있잖아. 지하 밑에 있는 뿌리 채소들은 거의 단일 조건에서 괴근이, 그러니까 그 지하 부위들이 이제 그 비대가 되는데, 그 양파만 좀 예외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왔으니까 좀 기억해두자고. 뿌리 채소 중에 양파만 장일 조건에서 지하 영양기관이 이제 비대가 촉진된다. 이렇게. 나머지 대부분의 다른 이제 지하 부위를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작물들은 단일 조건에서 비대가 촉진된다고 해도 무방해. 그러니까 무의 뭐 뿌리라든지, 마의 비대근이라든지, 고구마의 괴근이라든지, 감자의 괴경 다 마찬가지 단일 조건에서 비대가 촉진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구경. 뭐 구슬기라고 안 하고 알줄기라고 그러지. 알줄기, 구경. 글라디올러스는 좀 기억해도 구글 이렇게 외우면 되지. 구글. 글라디올러스는 구경. 구글. 뭐 프리저, 크로커스 등이 이제 구경. 이렇게 되는 거고, 알줄기. 그 다음에 뿌리줄기. 근경 종류로는 이제 작물 중에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생강. 그 다음에 칸나. 초화류 중에서는. 그다음에 거기다 좀 필수해도 생강은 근경. 그다음에 괴경은 뭐 다 알다시피 감자. 그다음에 괴근은 고구마. 괴경이 이제 감자, 돼지 감자 또는 뚱딴이라고 하지. 자꾸 들어서 좀 기억해두면 좋겠어. 그다음에 15페이지 뭐 작물 생산 현황인데, 얘네들 뭐 이렇게 뭐 교재에 뭐 많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 뭐 시험에는 그거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눈여겨볼 필요는 없어. 거기 세계 작물 생산에서 그 밑에다 좀 필사 하나를 해두는데, 세계 농경지 면적은 15.3만 헥타르야. 경주율 내가 어제 잘못 얘기했는데, 한 그 포장에서 계속 이제 그 작물을 재배하는 횟수를 내가 경지율 이렇게 되는데, 경지 이용률이 어제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 그러니까 동일 포장에서 재배된 횟수를
횟수가 경지율이 아니고 경지 이용률이야. 여기 세계 농지 면적, 그러니까 경지율은 전체 토지 면적분의 경작지를 얘기하는 거야. 경지율은. 그래서 세계 농지 면적에서 경지율은 세계, 그러니까 전체 토지 면적의 경지율은 11.4%야. 11.4%. 2009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만. 그다음에 주 생산지에서 그 밑에 보면 쌀은 이제 태국이 생산량이 가장 많고 가장 많은 것만 좀 그냥 봐도 체크해서 밀, 옥수수, 콩 다 미국이지, 그렇지? 미국이 생산량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다음에 16페이지 우리나라의 작물 생산 현황. 그러면 거기 그 밑에 바로 지문에 보면 200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농경지 면적은 101만 헥타르야. 101만 헥타르. 잠깐. 자, 2009년 논이 101만 헥타르. 자, 58% 정도 해. 58% 정도. 그러니까 논밭 했을 때 논이 한 58% 정도. 그다음에 밭이 나머지 한 42% 정도 된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겠어. 이 책은 거의 한 2002년, 2003년 기준이라 좀 바뀐 내용이니까. 74.7만 헥타르. 그 다음에 경지 이용률이 106.5%야. 우리나라의 경지 이용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동일 포장에서 작물이 대배된 횟수를 이제 경지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2009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6.5%다. 그러니까 거의 한 번 정도 밖에 재배 안 되지, 그렇지?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뭐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여러 번 이용하는 사람, 평균 내면 그렇다는 얘기야. 평균 내면 뭐 전혀 뭐 재배하지 않고 놀리는 땅도 있으니까, 그렇지? 농가 인구 비율은 1970년대 한 44.7%에서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지금 뭐 농가 인구들이 거의 없지. 뭐 2009년 기준으로 했을 때 6.4%다. 6.4% 정도. 경제 인구 중에 농가 인구 비율은 6.4% 정도. 굉장히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곡물의 수급 현황 보면 저 반가로 3번에 보면 식량 작업률이 있지. 어제 자세히 안 봤는데 보면 이제 벼가 작업률이 2009년 기준으로 했을 2013년 기준으로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이야. 벼가 89% 정도 돼. 작업률이. 그다음에 맹류가 보리가 한 24% 되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밀이 0.5%. 이렇게 얘는 거의 이제 수입이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이 안 되지. 그다음에 이제 그 콩이 9.7%. 그다음에 옥수수가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감자, 고구마, 서류가 거의 97% 정도. 그러니까 벼하고 감자, 고구마, 서류만 이제 자급자족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외국에서 수입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 98% 정도. 그래서 뭐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작업자족 할 수 있는 게 거기 벼하고 서류 정도다. 이 정도만 기억해두면 좋겠어. 나머지는 거의 10%대 미만이다.
뭐 17페이지는 뭐 그냥 참고로 봐두고 볼 건 별로 없어. 뭐 조수익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다음에 18페이지.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 거기 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만 한 번씩 봐두면 좋겠어. 농용지 중에서 초지가 적다, 목초지가 적다, 노는 이용률이 낮고 윤작이 발달하지 못했다, 윤작 체계가 발달하지 못했다, 지력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기상재해가 큰 편이다. 그래서 보통 5, 6월경에는 이제 건조한 때잖아, 그렇지? 건조한 때, 한발기, 건조한 때. 올해도 거의 지금 비 오기 전에는 굉장히 가물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모내기도 힘든 형편이었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통 7, 8월에는 우기지, 장마철. 그 다음에 8월, 9월에는 이제 태풍이 많은 때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세 경영은 다비 농업이며, 비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그만큼 또 지역 소모도 많아. 그 다음에 전업 농가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집약 농업에서 성력 농업으로 이제 전환 게 있다. 그 다음에 주공농업이면서 외국 도입이 많다. 그 다음에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 뭐 양국 도입량 밀, 옥수수, 콩은 거의 전량, 거의 수입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아까 말했던 이쪽 작물 기초 쪽에서 이제 뭐 핵심 테마가 이제 여기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 이제 여기 외식덩잎 식물하고 단자잎 식물하고 쌍떡잎 식물 구분하는 거야. 외떡잎 식물, 쌍떡잎. 그러면 떡잎은 일단 뭐 한 장인지 다 알잖아. 한 장, 쌍떡잎은 쌍이니까 두 장 이렇게 되는 거지. 양분자장은 애떡잎 식물은 주로 이제 배 위에 저장하잖아, 그렇지? 물론 여기도 이제 배유종자, 무배유종자 이렇게 나누지만 배 위에다 얘는 이제 뭐 자엽에다 저장하죠. 그다음에 인맥. 인맥은 외떡잎 식물은 주로 이제 평행맥. 잎이 이제 보통 얘네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평행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물맥이고 또는 수지장맥이라고 돼, 수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물맥이고. 그다음에 기공. 기공은 외떡잎 식물은 주로 이제 벼는 주로 외떡잎 식물은 잎 앞면 뒷면에 골고루 분포해. 그다음에 싹덩이 식물은 주로 잎 뒷면에 존재해. 잎 뒷면. 그다음에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잎 앞 뒷면에 골고루 분포하는데 주로 이제 또 잎 위쪽으로 갈수록 또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유관속. 유관속 보통 우리가 이제 관다발이라고 하는 게 유관속이야. 유관속. 유관속이라는 용어도 잘 나오는데. 요 속자가 이제 묶을 속자, 다발 속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소나무 잎 보면 이제 한 속에 한 묶음에 보면은 잎이 두 개인 종류가 뭐 잣나무하고 소나무 구분할 때 그 잎수로 구분하잖아. 그런 것처럼 한 속, 한 묶음. 그러니까는 유관속이라는 게 관다발, 그러니까 물관, 체관, 불임표, 요 관다발 조직이라고 하잖아. 이제 어떤 잎식은 본도 한재 유관속이야. 관사발이 이렇게 이제 줄기를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는 안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보통 바깥쪽이 체관부고 안쪽이 물관부고 그래.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원형 유관속 또는 환형 유관속이라고 해요. 쌍떡미식물은 얘는 이렇게 표피 내에 이렇게 부름캐가 있고 부름캐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깥쪽이 뭐 채관, 여기가 이제 물관, 여기가 표피층, 요 안쪽을 이제 수라고 해, 수. 요 수는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 뼈 안쪽에 있는 골수 있지, 골수. 골수 할 때 숫자야, 수. 수, 골수.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에 꽃잎 수는 열등잎 식물이 홀수 3개, 쌍떡잎 식물이 4개, 4장에서 5장. 그다음에 뿌리는 몇떡잎 식물은 보통 이제 그 수연 뿌리 형태로 되어 있지, 그렇지? 수연 뿌리. 여기는 이제 원뿌리, 직근성 원뿌리로 되어 있고. 작물 종류 볼까? 작물 종류. 몇떡잎 식물은 보통 벽과 작물들이야. 앞에서 했던 우리가 이제 치용 작물 중에 이제 뭐 벼, 보리, 밀, 호밀, 귀리, 그다음에 옥수수, 피, 기장 뭐 이런 종류들 다 몇떡잎 식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홍과하고, 그렇지? 두류하고 감자, 고구마는 이제 쌍떡잎 식물이지. 거기 잡곡류 중에 메밀 있잖아. 메밀은 쌍떡잎 식물이야. 메밀. 그다음에 좀 바로 전에 이제 그 지방직 9급에서 나왔었는데 몇떡잎 식물은 보통 지상 자엽형이지. 지하 자엽형. 몇떡잎 식물은 지하 자엽형. 쌍떡잎 식물은 지상 자엽형 이렇게 되어 있어. 좀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쌍떡잎 식물 중에 지상자엽형 중에서 콩과 중에서 팥, 완두, 감두는 지하 자엽형이야. 콩과작물은 대부분은 저기 쌍떡잎 식물들은 지상 자엽형인데 요것만 예외야. 그래서 얘들만 좀 기억해둬. 반드시 좀 기억해둬야 되는 내용이야. 보통 이게 콩을 이렇게 파종을 하면 이렇게 발화를 시작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게 하배축이야. 하배축이 지상부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후크 형태로. 이게 후크라거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떡잎은 거의 이제 손님이 되고 여기서 이제 잎이 나오잖아.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서 여기는 지금 하배축이고 여기는 상배축이야. 상배축. 그래서 저기 지하 자엽형은 요 상배축이 여기 이제 지상으로 나오는 거잖아. 지표를 뚫고. 그치?
요거는 좀 예외적으로 잘 기억해두고, 쌍둥이 식물은 지상자유평인데 요거만 예외로 팥, 만두, 잠두는 지하자유평이다. 외덩이 식물은 지상자유평이다. 외덩이 식물은 지하자유평. 자, 19페이지. 그래서 그 속시식물의 구조. 속시식물 또는 이제 피자식물이라고 해요. 피자. 그 피자 할 때 이제 피자가 이제 여러분 피복할 때, 옷 피복할 때 피자예요. 그래서 입을 피자. 그래서 속시식물 피자식물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 붓으로 이게 오드자야. 오드자. 여기 피자. 나체 할 때 나자는 이게 나체야. 나근, 맨뿌리 그러잖아. 나근 그럴 때. 나지 그러면 맨 땅. 아무 식물이 없는 땅, 맨 땅 이런. 속시식물을 피자식물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물들은 거의 이제 속시식물이지. 속시식물. 이제 그 식물 중에 이제 그 거치식물, 나자식물 종류로는 이제 뭐 침엽술 종류들 있잖아. 나무 중에 침엽술, 그렇지? 소나무, 뭐 잣나무 이런 종류들. 그다음에 은행나무도 나자식물이야. 우리가 이제 뭐 그 나무 쪽은 수목 쪽은 안 하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두면 되겠고. 반가로 1번. 대부분의 거치식물은 인간에게 목재와 종이. 그러니까 나자식물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목재 종류니까, 나무 종류니까 인간에게 목재와 종이를 제공하고, 속시식물들은 대부분 식량을 제공한다. 나무 중에서도 입이 넓은 것들은 피자식물이 아닌. 자, 속시식물, 외떡식물과 쌍둥이식물로 분류한다. 외떡잎 식물 종류에는 우리가 쉬운 작물 중에 벼, 보리, 밀, 그다음에 옥수수, 수수, 조피, 기장, 율무까지는 다 외떡잎 식물이지, 그렇지? 거기 잡곡류 중에 메밀만 쌍둥이잎 식물이야. 그러니까 뭐 실제 이원이 그렇지 않겠어? 뭐 나머지는 다 이렇게 외떡잎 식물인데 거기 뭐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물들을 뭐 줄게 내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쌍둥이잎 식물은 두류하고 독과작물하고 메밀, 거기 나와 있는 거 메밀이,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서류가 쌍둥이잎 식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광고로 3번. 싹이 틀 때 배, 씨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떡잎의 수가 외떡잎 식물 1장, 쌍둥이잎 식물 2장. 나머지 외떡잎 식물과 쌍둥이잎 식물의 특징 차이는 그 표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구체적으로 뿌리 먼저 보면 외떡잎 식물은 수염뿌리, 식물 지탱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뿌리 표면적을 넓혀서 물과 무기염류 흡수를 하는 곳이란다. 뿌리의 역할이 그거니까, 그렇지? 쌍둥이 식물 원뿌리에서 생성된 겉뿌리는 물과 무기염류를 흡수한다. 원래 겉뿌리의 기원은 그 뿌리 구조 중에서 내초야, 내초. 그다음에 그 바깥쪽에 있는 그 근모 있지, 그렇지? 뿌리털. 뿌리털은 표피가 기원이고. 무슨 얘기냐면 원래 뿌리 구조는 이렇게 보면 바깥에 이제 표피, 여기 이제 중심주라고 하잖아. 요 안을 피층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요 안에 또 내초가 있고, 보통 이제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물관이 있고, 여기에 이제 채관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뿌리는. 그러니까 그 곁뿌리는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지. 내초가 기원이야. 뿌리털은 요 바깥쪽 세포에서 형성이 되는 게 뿌리털이야. 이렇게 얘는 근모, 얘는 곁뿌리, 측근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토양에 있는 곰팡이들이 침입할 때 여기가 상처가 생길 거 아니야. 이거 뚫고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침입이 많이 돼. 자, 곁뿌리 기원은 내초, 그다음에 뿌리털 근모의 기원은 이제
표피야, 표피. 표피 세포에서 발생이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쌍떡잎 식물의 뿌리는 원뿌리와 원뿌리에서 파생된 겹뿌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물과 무기염류를 흡수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뿌리와 줄기의 구조, 영양분의 저장. 고구마나 사탕무, 순무, 쥐야 영양기관들은 탄수화물인 전분 또는 녹말을 원뿌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크게 변형되어 있다. 기형식물로 되어 있다. 생장하면서 합성시킨 탄수화물을 저장한다. 전분이나 녹말이 탄수화물이니까. 그 다음에 2번. 감자의 줄기뿌리, 끝이 주머니 모양으로 변형된 덩이 줄기, 괴경으로 전분을 저장한다. 다 아는 사실이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감자가 줄기라는 증거는 뿌리에는 잎이 달리지 않아. 그치? 뿌리는 잎이 달리지 않고, 뿌리에는 눈도 생기지 않아요. 감자는 눈이 있잖아. 공기중에 내놨을 때 파래지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감자가 줄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단과로 2번.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어린 줄기 구조. 쌍떡잎 식물은 중에 콩, 고구마, 감자 등은 줄기 내부는 수분과 무기염류 통로가 되는 원형 관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두 부분은 기본 조직계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관다발 조직계 외에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기 표피 조직계, 여기 이제 관다발 조직계잖아. 이게 관다발 조직계고, 여기 피층이 이제 피층 조직계 이렇게 되겠지. 기본 조직계 또는 피층 조직계라고 돼. 관다발 조직계 외의 부분을 나머지 이제 두 기본 조직계라고 해. 그 다음에 니은. 쌍떡잎 식물은 관다발 조직과 표피 사이에 피층이 있고, 줄기의 중심부에는 속, 아까 설명했어. 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역떡잎 식물은 산재 유관 속이고, 옥수수는 기본 조직계 전체에 관다발이 분포되어 있다. 피층 내에 관다발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그런 얘기겠지. 자, 잎의 구조. 자, 외떡잎 식물은 잎은 길고 뾰족한 모양으로 잎집과 잎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잎집을 한문으로는 엽초라고 해. 엽초. 자, 그 용어도 이제 배워할 때 아주 많이 등장하는 용어라. 이 초자가 이제 칼집 초자야. 칼집 자, 집. 그치? 유관 속 초세포. 속 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속은 묶음 다발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입 내에 있는 유관 속은 요 인맥이잖아. 그치? 인맥 주변에 이렇게 칼집처럼 이렇게 싸고 있는 요 세포들을 유관 속 초세포로 하는 것처럼, 얘는 입집, 그러니까는 그 줄기를 싸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입집이라고 하는 거잖아. 입집, 엽초. 그 다음에 잇몸. 얘는 이제 엽신이라고 하잖아. 엽신. 이제 나중에 배에서 하겠지만, 얘의 기원은 그 여기 잎의 기원은 잎집이고, 거기 뒤에 나오는 잎귀의 기원은 요 잇몸이야. 그거 나중에 할 거고. 아무튼 주로 외떡잎 식물들은 잎집, 엽초하고 잎몸, 엽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잎은 줄기와 각 마디에서 발생하는 줄기를 감싸고 있는데, 잎몸은 나란히 평행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쌍떡잎 식물은 잎 모양은 대체로 둥글며 잎자루와 잎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잎몸에는 그물 모양의 잎맥이 있다. 그러니까는 쌍떡잎 식물의 잎은 이렇게 가지맥으로 돼, 그물맥으로 돼 있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게 이제 관다발이야, 이것들이. 그렇지? 요걸 이제 중눅이라고 하잖아. 요걸 이제 잎몸이라고 하고, 요걸 엽병이라고 하잖아, 엽병. 잎자루, 엽병.
그다음에 기공, 떡잎 식물인 변화포리는 기공이 주로 앞면과 뒷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쌍떡잎 식물은 주로 잎 뒷면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되어 있고 3번 쌍떡잎 식물의 경우 식물체의 지상부는 대부분 표피세포로 덮여 있으며 군데군데 두 개의 공변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진 틈새가 있는데 이것이 기공이다. 뭐 기공이 뭔지는 다 알 거고 기공의 역할은 주로 수분 증산이라든지 광합성을 할 때 CO2의 흡수를 하는 장소가 기공이게 되겠지, 그렇지? 네. 자, 꽃의 형태와 구조. 자, 벼, 보리, 밀, 옥수수 등은 꽃잎이 없어, 그렇지? 네. 꽃잎이 없고 뭐 암술과 수술만 있지. 그래서 꽃 대신에 있는 게 그 껍질이잖아, 껍질. 외형 내용으로 되어 있지. 그다음에 콩, 고구마, 감자와 같은 쌍떡잎 식물은 꽃잎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2번 옥수수는 암수가 분리되어 있는 한 개체에서 각각 독립적인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꽃이다 이렇게 보면 되어 있고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옥수수는 자웅, 이화, 동주야. 자웅, 이화, 동주. 그러니까 한 개체 내에 암꽃과 수꽃이 따로 되어 있어요. 보통 위쪽에 되어 있는 게 그 빗자루처럼 되어 있는 게 수꽃, 아래쪽에 잎 겨드랑이에 있는 게 우리가 먹는 옥수수가 암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웅성선숙이라는 거, 옥수수 웅성선숙이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둬. 웅성선숙. 그러니까 수꽃이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 먼저 성숙이 돼. 먼저 수꽃이 먼저 성숙이 된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종자 형성. 꽃의 구조. 꽃은 줄기가 압축된 기관으로 잎이 변형된 꽃받침, 꽃잎, 그리고 수수가 암술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꽃의 생식기관, 수술, 암술. 꽃의 수컷 생식기관으로 각 수술 끝에는 꽃가루를 형성하는 주머니인 꽃밥. 한문으로는 약이라고 하지, 약. 꽃밥 약자. 화분, 아니, 꽃밥 또는 약.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안에 있는 이제 것을 이제 화분, 꽃가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암술, 암꽃 생식기관으로 암술머리 주두가 꽃가루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암술 아랫부분에 시방에는 배주가 있고 그 안에 난세포를 지휘하는 세포들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수정되기 전에는 이제 배주로 되어 있지, 배주로. 이제 이게 외주피, 내주피, 이제 주심, 이 안에 주심이라고 해. 주심 내에 이제 배주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주. 감수 분열에 의해서 여기 이제 난핵, 제일 큰 게 난핵, 요 옆에 조세포, 조세포. 이게 이제 반족세포가 이렇게 3개 있고 각자 핵들이 다 있고 여기 2개의 극핵이 형성되는 게 이제 이게 배낭이잖아, 그렇지? 암컷의 생식기관. 이게 주공이야, 주공. 그래서 꽃가루가 수분이 돼서 화분간이 신장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삽입이 돼. 근데 수정이 끝나면 얘를 딱 닫아버려. 그러니까 다른 꽃가루가 와서 붙어도 수정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3번째. 수정이 이루어지면 배주는 종자로 발달하는데 세포는 분열하여 다세포체 배젖을 형성한다. 배젖은 다세포다. 배유라고 하지. 배유를 형성하고 배가 자립해서 영양분 생산이 가능한 어린 식물체로 자랄 때까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독립생장을 할 때까지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이제 이용할 때까지 요 전까지를 이육이라고 그래. 이육이란다. 이육이.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시기를 이육이라고 해. 그러니까 젖대는 시기, 우리말로 하면 젖대는 시기. 떨어질 이자에다가
배유자, 아니 전유자. 배유로부터 양분을 흡수하는 때 하고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독립영양을 할 때 하고의 그 경계를 이육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야. 그다음에 네 번째, 쌍떡잎 식물은 콩, 배젖이 없는데 그 이유는 종자가 생성될 때 배젖의 영양분을 떡잎이 다 흡수한 다음에 그 배젖은 퇴화를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고, 발하는 동안 떡잎이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다가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떡잎 식물은 옥수수 잎. 껍질을 제외하면 모두 종자이고 배젖은 크고 한 개의 떡잎이 있으며 배젖에는 영양분을 흡수한다. 그다음에 지금 작물들의 이제 그 암꽃수하고 숫꽃수, 암수가 수술의 수인데, 뭐 암수는 다 한 개야, 한 개인데 내가 안 지워버렸네. 일단 벼는 그 암꽃은 하나고, 그러니까 암술은 하나고 수술은 6개지, 그치?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바로 뭐 전해차에도 뭐 그게 한 개의 선지로 나왔었네. 뭐 해야지. 그다음에 보리, 밀, 호밀, 귀리. 얘네들은 한 개, 3개. 옥수수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자웅 동지 이화하니까 빼고. 얘도 수술이 3개고. 그다음에 여기 메밀이 8개야. 암술이 하나고 메밀이 8개고. 자, 고구마, 감자. 여기에 암술이 하나고 수술이 5개야.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그 밑에 속시식물의 생활주기, 거기 이제 내용이 뭐 지상자엽형, 지하자엽형 그 내용이야. 그래서 쌍떡잎 식물인 콩과 작물이라든지 그 감자, 고구마, 서류 등은 어린 뿌리가 먼저 발화해서 아래쪽으로 자란 후에, 그다음에 어린 줄기가 밖으로 나오는데 고리 형태로, 거기 고리 형태가 이제 후크라고 하지. 후크가 밖으로 나와서 잎이 펼쳐진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2번 22페이지 동그라미 2번 외떡잎 식물인 옥수수는 어린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곧이어서 어린 줄기가 성장을 해서 외떡잎 식물 갈고리 모양 대신 떡잎집이 엽초라고 하지. 떡잎집을 엽초가 둘러싸고 있는 줄기를 보호하며 흙을 뚫고 나오는 형태가 지하자엽형이지. 지하자엽형. 애떡잎 식물은 지하자엽형, 쌍떡잎 식물은 지상자엽형. 쌍떡잎 식물 지상자엽형 중에 예외에 팥, 완두, 잠두는 반드시 좀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지.